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 세력의 침투에 대한 위기감이었습니다. 국내 곳곳에 친중, 친북 세력이 압력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이 총선 부정선거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척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가운데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미국보다는 중국에 훨씬 기울어져 있었고, 심지어 이재명은 중국에는 그냥 쉐쉐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로 치면 중앙부처 국장급 정도에 불과한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당시 이재명은 훈시를 듣듯이 두 손 모아서 앉아있고, 또 대변인이 김의겸이었나요? 당시 대변인은 싱하이밍의 발언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모습은, 그런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싱하이밍의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권은 중국에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통째로 넘겨줬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훨씬 가깝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친중 행보는 아마 더욱 노골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의 일부였다, 이렇게 보도해서 지금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의 친중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중동 미디어 연구소, 미들 이스트 미디어 리서치 인스티튜트 이렇게 됩니다. 중동 미디어 연구소 안나 마하르 바르두치 선임 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동 미디어 연구소는 중국의 중동 내 이권을 위한 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로, 이스라엘의 전직 정보부 요원과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학자가 1997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 싱크탱크로 친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두치 선임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원과 조정을 받아왔던 친중 인사들의 정책과 극명히 대립된다. 이는 한국 내 친중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위협이 됐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대선 직후부터 꾸준하게 윤 대통령 퇴진 공작을 벌여왔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두치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공연한 경제협력과 정치자금 후원, 엄밀한 혜택, 심지어 성접대 등을 동원해서 특정 한국 정치인들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약화시켜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중국을 들락거리면서 금전적으로 얽혀왔고, 그래서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내각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성상납까지 거론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접대는 북한이 주로 사용해왔던 공작으로 알려지고 있죠. 방북하는 남측 인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기범조를 방으로 투입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2005년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여종의원과 찍은 사진을 놓고도 이런저런 미확인 풍문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르두티 선임 연구원은 또 루마니아와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이 출마가 금지된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력화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기화됐다,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평소에 사법부를 활용해왔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이재명 재판처럼 이상한, 정말로 납득 안 되는 재판 결과, 그런 재판에 어떤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기화됐다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국의 공작이 있었다는 말이죠. 바르두치 연구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하는 중국 매체의 태도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 매체들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하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친미 성향의 박근혜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침투와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 아마도 과거 중국의 황금기에 중국의 황제가 주변국들의 왕자리를 좌우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두치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로두치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번의 총선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공모했다는 것인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움직여 왔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과 연결시켜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들의 참정권 문제, 이 부분을 정말로 심각하게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초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말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4만 명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11만 3,5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 투표권은 중국인들을 위한 투표권이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의무 거주기간과 관련한 요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만 확보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 가 있다가 투표만 하러 잠깐 대한민국에 들러서 입국해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민주당 정부가 주도해서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4.2 재보궐선거에서도 외국인 유권자만 12,019명에 달했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의 참정권을 당연히 제한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여러 법안들을 제출했는데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런 외국인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간첩법 개정에도 적극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간첩들이 지금 줄줄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니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겁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국적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정원과 제주공항 그리고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군 함정에 이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중국인들이 지금 줄줄이 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체포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 2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지 사흘 만에 공군기지 주변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고 전투기 촬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비자로 별도로 입국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간첩 행위를 위해 입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그리고 또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 상공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에서 아직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지금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유사 사건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빨리 간첩법을 개정을 해서 엄한 처벌을 하게 되면 중국인들의 이런 행위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금 자칫하다가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중국의 속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